오늘 설명 신청하실 때 제목이 누워서 떡 먹기였잖아요. 네, 근데 잘못 먹으면 체하죠. 누워서 떡을 먹으면. 네, 그래서 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뭘 필요한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그러면 이제 누워서 떡 먹을 수 있다.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내용은 과학고등학교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입시 일정하고 입시 어떻게 진행되는지, 그 다음에 과거 경쟁률 어떻게 됐는지, 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혹시 과학고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, 어머니? 혹시 뭐 위에 어디 세종이요. 어머니, 네. 혹시 어머니는 과거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? 네. 네. 고등학교 일단 선택을 대입을 제일 먼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대학교 하면 과거에서 일단 선호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되겠죠. 5개 과기원 쪽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하고 이쪽을 많이 좀 진학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.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집계된 게 없어서 작년에 이제 서울대를 제외하고 이제 지금 과고나 영재고나 이런 학교들이 입시 실적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작년에 일단 5개 과기원 뭐 포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. 한성하고 세종하고 그다음에 비교를 위해서 한가영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0명 될 거고요. 세종은 160명, 그다음에 한가영은 120명입니다.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, 한, 한성이 32명, 그다음에 세종이 37명, 그다음에 한가영이 69명 정도가 갔었다.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포스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. 그래서 걔를 한번 보시면 걔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서울대가 물론 빠져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물론 2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하는 조기 졸업 또는 조기 진학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4학년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입시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매년 이 학교들을 가는구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재작년 거로 해서 재작년에 서울대 집계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요. 한성 같은 경우에 17명, 그다음에 세종이 13명이 한성, 세종이 이렇게 서울대를 진학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학교들은 매년 좀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재원생들이 이런 학교들을 이만큼 가고 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부모님들 중에 이제 상위권을 노려서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변화가 조기 졸업 같은 경우가 현재 20%까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조기 진학이 40%까지 하고 있어요.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졸업을 2학년 때 시키는 거죠. 그다음에 조기 진학은 과거에서 너는 대학교 원서를 써도 돼. 그래서 붙으면 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3학년으로 돌아와 라고 해서 과거에서 자격을 주는 겁니다. 그게 누적 40%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성적 조기 졸업이 있고요. IQ 14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졸업을 시켜주는 그렇게 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. 그래서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%로 줄이고요. 그다음에 조기 진학도 마찬가지 30%까지 줄입니다. 요즘 워낙 그 2학년 때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이제 반수라고 하죠. 반수하면서 의대 쪽으로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기 졸업의 비율을 좀 많이 늦춘 상태입니다. 한 8년 전까지는 80% 정도로 이제 조기 졸업을 시켰었는데요. 그게 이제 매년 줄어서 현재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더 줄이는 그런 결과로 나왔고요.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IQ는 145로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조기 졸업에는 이런 변화가 있다. 그리고 조기 진학도 40%까지였는데 30%까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은요 성적만 가지고 따집니다. 그래서 1학년 때 성적만 가지고 2학년 올라가면서 신청을 하게 돼요. 학교에다가 저 조기 졸업 대상자가 되니까 신청할래요 라고. 신청을 안 하면 물론 3학년 진학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신청을 하게 되면 졸업고사를 통해서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학교들에서 조기 진학을 안 뽑는 대학교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조기 진학을 안 뽑고 있었고요.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연대 고대가 추가가 됐었고, 그다음에 이번에 카이스트까지 같이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조기 졸업은 가능한데 조기 진학으로는 더 이상 서울대, 연대, 고대, 카이스트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카이스트에서 조기 진학자를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카이스트 안에는 원래 조기 선발 제도라는 게 따로 존재가 합니다. 그래서 이름은 카이스트에서
과학영재 선발제도라는 제도가 있고요.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기 진학 같은 경우에는 과고에서 대학교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줬던 건데 이건 학생들이 카이스트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고 쓸 수 있는 자격을 카이스트에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자격을 대학교가 주느냐 고등학교가 주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과학영재 선발제도를 통해서 2학년 학생들을 올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수학과학 정보 중에서 한 과목 상위 30%가 됩니다. 그러니까 과고에서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아까 30%까지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10%가 줄어서 30%까지 해야 되는데 카이스트에서 원하는 선발 제도에서는 이 중에서 한 과목만 상위 30%면 된다는 거예요. 아까는 전 과목 기준이 될 거고요. 네,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한 과목이라 좀 잘하면 네, 이런 제도를 통해서 카이스트를 진학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 과학연계 선발제도 안에서 학교마다 퍼센테이지가 달라요. 그래서 과고 같은 경우가 상위 30% 거고요.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도 뽑는데 그거는 일반고는 상위 10%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고 학생들이 어쨌든 인원수도 그렇고 네, 어쨌든 네,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라는 걸 인정해서 상위 30%까지 지원할 수 있다. 이렇게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25학년도 이제 입학생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잖아요. 세종하고 한성가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였습니다.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학교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어쨌든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25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수학하고 과학을 뺀 나머지 과목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한 건데요. 뭐 일반적인 과목들 쭉 들어있죠.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수능 과목입니다. 그래서 문학, 포가 언어, 그다음에 영어원, 통합사회 등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실수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보실 수 있고요. 여기선 특이한 점은 없고요. 그다음에 수학과학을 묶어놓은 건데요. 교과 과정을 보시면 공통수학 1, 2가 1학년 때, 1학년 1학기 때 3학점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이 1학기 때 4학점, 그다음에 공통수학 2가 2학기 때 4학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. 근데 과거는 조기 졸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학년들을 전부 다 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기준 학점이 4학점이지만 3학점을 가지고 1학기 동안에 공수 원투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이 1학년 2학기 때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 같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수투 수원 과정이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3학년들이 배우는 미적분 2, 그다음에 전문 수학이라고 하는 게 2학년 1학기 때 3학점씩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통합과학이 1학년 1학기, 2학기에 걸쳐서 원래 4학점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3학점씩 두 개가 공통으로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 1학년 2학기 때 물리학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과학이 3학점씩 돼서 다 들어가 있죠. 요게 투과정 옛날에 투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원과정 옛날에 원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2학년 때는 고급 물리학, 고급 화학, 고급 생명과학, 고급 지구과학 이렇게 들어간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건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. 3학년 진학한 학생들의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. 수능 과목에 요게 3학년 때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비교를 해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만 제가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1학년 1학기, 2학기에서 이런 과목들을 1학년 동안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수학하고 과학에 비중되는 좀 실수가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비교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건 이제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강서구 1학년 교과서 어느 출판사 걸 사용하는지 학교에서 공지를 한 건데요. 1학년 교과서니까 요 과목들을 1학년 때 배운다는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과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.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뭔가 좀 수학과학은 별로 없는데 실수상에서 뭔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아까 봤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 과거에는 대수의 그다음 미적분원, 그다음에 물리학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추가로 더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예체능 과목은 좀 뺐는데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1학년 때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.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4학점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3번 수업으로 들어간다. 그러니까 수학과학 배우는 교과 양이 더 많은 거예요.
같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배우고 뭔가 더 추가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 공통국어, 그다음에 뭐 통합사회 이런 것도 이제 필수로 진행이 되는데 전부 다 3학점으로만 진행이 됩니다. 일반고에서는 4학점으로 진행되는 것들이고요. 이거는 이제 강남 쪽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어가지고 교육과정 편제를 발표한 게 있어서 2학년 선택 과목만 갖고 왔는데요. 이 학교들은 이제 4학점이 기준 학점인데 전부 다 3학점씩으로 운영이 돼서 선택할 수 있게 했죠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1학년 때는 전부 다 4학점짜리는 4학점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다. 아마 비슷할 거예요. 목동 지역도.